네, 삼성전자 인텔 반도체를 수주했다는 소식 미국의 한 IT 전문 매체를 통해서 좀 나오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좀 자세한 내용을 지금 파악하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이혜리 기자. 네, 간략히 설명을 해주셨지만 네. 조금 더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한 IT 매체가 이 삼성전자가 인텔로부터 반도체 파운드리, 그러니까 설계를 인텔에 받아서 이제 생산을 진행하는 위탁 생산 그 네. 계약을 따냈다라고 발표가 된 건데요. 근데 이 보도 내용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올해 하반기부터 미국 텍사스 오스틴 공장에서 이 생산을 시작할 것이다, 이런 보도 내용이 전해진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인텔의 입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오늘 있었습니다. 인텔이 실적 발표를 하고 기업들이 통상 실적 발표를 한 이후에 컨퍼런스 콜이라고 해서 이제 전화 설명회를 진행을 하거든요. 이 실적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을 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또 여기에서는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밝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급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주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텔이 특정 칩 생산에 관해서는 파운드리의 활용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야기를 풀어보자면 인텔에서는 이 다양한 품목들을 지금 포트폴리오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도 많겠지만 외부와의 협업 가능성도 높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그렇지만 이 컨퍼런스 콜에서 삼성의 이름은 아쉽게도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삼성뿐만이 아니라 TSMC라든지 반도체 이 파운드리 업체로 거론되는 그런 업체들의 업체명이 언급이 네. 되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이 삼성 측에서도 확인이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지금 이 이슈에 대해서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 세계 파운드리 1위 업체 대만의 TSMC인데 이 TSMC가 새해 들어서 대규모 설비 투자 계획도 얘기했었고 또 인텔 반도체 수주를 하겠다 뭐 이런 설까지 지금 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재희 기자, 어떤 상황인지 좀 전해주시죠. 네, 지금 뭔가 좀 정리가 안 되죠. 네, 네. 뭔가 TSMC도 수주한 것 같고 맞아요. 삼성전자도 한 것도 수주한 것 회사가 같고 너무 여러 개라서요. 그쵸?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인텔은 우리가 또 자체 생산할 하겠다 거야 뭐 그러고. 이러니까 네.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데요. 일단 처음에 저희 삼성전자가 인텔의 어떤 수주를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TSMC가 아니라 삼성전자로 수주가 된 거야? 네. 라고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고 환호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건 아닙니다. 아니군요. 그러니까 사실 네. 인텔 수주에서 승기를 잡은 건 TSMC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인텔이나 TSMC, 삼성전자 이 3사 어디에서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바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 외신 보도라던가 각 사의 뭐 투자 현황, 제품 구조 등을 통해서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추론이 가능한데요. 네. 오늘 인텔이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2023년 이후 출시할 7나노 제품 대부분은 자체적으로 생산하겠다라고 한 건 분명히 공식화를 했습니다. 네. 네, 현재 인텔이 뭐 CPU라던가 GPU 등 주력 품목에 대한 생산 공정이 10에서 14나노입니다. 그런데 이제 7나노까지 미세 공정이 되는 부분도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더 진행을 하기에 앞서서 이 인텔에 대한 잠깐 이야기를 해보자면 네. 인텔이 그동안 위기설이 좀 돌았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생산 능력 그 경쟁력이 많이 약화가 됐다라는 네네. 점이었는데요. 이게 사실은 그 미세공정 이야기할 때 숫자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미세공정, 첨단 공정이라고 하고요. 숫자가 낮아질수록 반도체의 성능과 효율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숫자를 줄여야 되는데 네. 10에서 14에서 그쳤는데 인텔의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AMD나 네. 엔비디아는 이미 7공정, 8공정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두 개 경쟁사들은 공장이 없어요. 반도체 설계만 잘해서 네. 파운드리 업체에 맡겨서 생산을 하니까 네. 뭐 경쟁에서 앞서 나가는 거죠, 그렇죠. 인텔보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인텔이 얘네도 이제 외주에 맡길 거야라는 얘기가 그러면서 나왔던 거예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 예상은 TSMC가 7나노 공정 물량을 가져갈 거야라고 했는데 네. 웬걸? 오늘 인텔이 대부분 우리가 할 거야라고 하니까 네. 이것도 무슨 말이야라고 된 거예요. 네. 근데 TSMC가 지금 뭐 올해 31조를 투자해서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 5나노 공정에 맞아요. 네. 지금 공장을 짓고 아직 있잖아요. 완공 안 됐고. 네. 2023년부터 또한 생산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 건 인텔이 7나노 공정까지는 대부분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고 뭐 일부에 대해서는 TSMC에 맡길 수 있고 네. 그다음 인텔의 기술이 따라갈 수 없는 5나노 공정 이하에 대해서는 TSMC에 위탁을 하겠다라는 게 좀 결론이 됩니다. 네. 그럼 여기서 삼성전자 삼성은? 그럼 뭐야? 네.
라고 되는데요. 삼성전자가 오스틴 공장에서 생산을 하겠다는 게 이제 외신 보도였는데 오스틴 공장을 보면은요. 여기는 14나노 공정입니다. 네. 근데 인텔이 지금 10에서 14나노 공정을 하는데 이 14나노를 왜 외주를 네. 줬을까인데 이 부분을 보면 일부 보도도 됐지만 사우스 브릿지라고 해서 칩셋, 뭐 통신 칩 이런 부분들을 이제 주로 생산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인텔의 비주력 품목에 대한 일부 위탁 생산 네. 뭐 이렇게 좀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우리 유재 기자의 추론을 굉장히 설득력 있게 이미 생각을 하셨는지 주가에는 크게 반영이 안 되는 모습 지금 상황이 나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네. 되면 이게 엄청난 수주 얘기가 아니었구나라는 결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규모 자체도 1년에 1조 규모인데 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연매출이 16조인 걸 16조니까 고려하면 이미 그러니까 하다고 삼성전자가 볼수 막뭐 폭죽을 터뜨릴 그런 이슈는 아니었던 거죠. 네. 자, 하지만 그래도 이 인텔이 분명 잠재적인 경쟁사가 삼성이잖아요, 또. 네네.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소식들이 좀 시사하는 바는 우리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뭐 메모리, 비메모리 뭐 다 합쳐서 네. 모든 반도체에서 경쟁사가 인텔과 삼성전자예요. 네. 1위가 인텔이고 삼성전자가 2위인데 이런 경쟁사한테 위탁을 맡겼다? 네. 이 얘기는 그만큼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기술력을 재입증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했다, 뭐 이런 네, 느낌. 그렇죠. 네. 거기에다가 또한 뭐 지금 뭐 인텔과 그러니까 거래를 시작한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삼성전자 네.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수주 실적이 쌓이는 게 매우 중요한데 거기에 있어서는 삼성전자에게는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텔이 TSMC에만 맡기면 될 걸 삼성전자와 함께 맡겼다는 건 결국 가격 품질 경쟁을 네.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 이런 초미세 첨단 공정에서의 경쟁력을 TSMC보다 더 확보를 한다면 나중에 뭐 3나노 이렇게 완전한 미세 공정에서는 삼성전자가 그 수주를 받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지금 상황에서 또 전문가들, 그러니까 한국 증시에서 어떤 또 움직임이 있을지 삼성전자가 좀 궁금해지는데 이해라 기자? 네, 이 삼성전자가 오늘장 초반만 해도 9만 원대 다시 찍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이런 기대감을 안고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후장 들어서 아예 하락 전환이 된 네, 모습을 네.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주력 품목에 대한 위탁도 맡길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 만약에 된다 한들 비주력 품목이 될 것이다. 이 위탁 생산을 비주력 품목에 대해서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들리면서 기대감이 좀 축소되면서 이렇게 하락 전환을 했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이슈 전문가들도 크게 다르지 않게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단기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올해 하반기부터 생산이 아니라 내년 2분기, 빨라도 내년 2분기부터 이것이 생산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수혜의 관점에서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하고 삼성전자를 보시는 게 맞다라는 조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뭐 이번 소식의 주가 반영 미미하지만 이게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 분명이기 때문에 신반전자 뭐 기대하는 거 큰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